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, 최근 시장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. 콜마홀딩스 024720.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2025년 6월 18일에 이 회사 주가가 갑자기 가격 제한폭,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,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 보면서요, 당신과 함께 그 배경이랑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 미션은요, 이 급등의 원인,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콜마홀딩스, 이 기업의 속살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의 발단은 역시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환 회장님이요.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그 주식 반환 소송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킨 거죠. 소송.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송이 5월 30일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가 됐더라고요.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윤상현 부회장하고 또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 B&H 대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거 아니냐,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. 네, 그렇죠. 창업주가 과거에 장남한테 넘겨줬던 지분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실상 아버지랑 딸, 내 아들 이런 경영권 다툼 구도가 딱 만들어진 거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. 시장이 이 분쟁 소식을 딱 듣고 이걸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.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. 정말요? 보통은 악재 아닌가요? 보통 그렇죠. 경영권 분쟁은 불확실성을 높이니까요.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. 왜냐하면 이제 분쟁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이 경영권을 차지하거나 혹은 방어하려고 시장에서 막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. 혹은 뭐 다른 주주들 마음을 얻으려고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늘린다거나 이런 주주 친화 정책, 이걸 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거예요. 아하. 네. 그러니까 이런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뭐랄까 투기적인 매수세를 확 끌어당긴 겁니다. 특히 창업주가 직접 이 후계 구도에 개입했다는 점, 이게 어쩌면 더 격렬한 지분 경쟁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. 2월 18일에 그 소식이 알려자마자 주가가 그냥 28%나 뛰어서 상한가를 갔고요. 장중에는 한때 15,38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, 이걸 또 새로 썼어요. 정말 뭐랄까? 드라마틱했죠. 네, 이런 반응이 나온 데는 또 콜마홀딩스가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. 이런 그대로 지주회사잖아요. 네, 지주회사.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한국콜마 또 콜마 B&H, HK 이노행 같은 핵심 자회사들, 이 회사들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딱 지배하는 회사죠. 수익도 대부분 이 자회사들한테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, 배당금, 이게 주 수입원이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콜마홀딩스의 지배권이 흔들린다. 이건 그룹 전체 운명이 걸린 문제라서 이 분쟁의 판돈 자체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. 와, 그 핵심 자회사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데요. 먼저 한국콜마. 이건 뭐 세계적인 화장품 OD OEM,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절대 강자죠. 근데 실적이 정말 놀랍더라고요. 2025년 1분기에만 매출이 14%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85%나 급증했어요. 와, 85%요? 대단하네요. 네, 특히 그 K뷰티 인기 덕분에 그동안 좀 고전했던 미국 법인까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이야,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리고 또 콜마 B&H라고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 원료 사업하는 회사도 전망이 좋고요. 제약 사업하는 HK 이노행까지 딱 보면 포트폴리오가 아주 탄탄해요. 그러네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게 사실 이런 탄탄한 실적, 펀드멘탈보다는 오롯이 그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벤트, 여기에 기댄 면이 크다는 거죠. 아, 이벤트성 요인이 컸다. 네,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주가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. 근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 그룹의 사업들이 탐낼만 하다, 매력적이다, 이런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. 하긴 알짜 자회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. 근데 그런 실적 좋은 회사들 놔두고 주가가 오로지 분쟁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봐야 할 게 이 콜마 그룹이 속한 산업 자체의 전망도 꽤 밝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화장품 ODM 쪽은요. K뷰티 인기가 여전하잖아요. 북미나 유럽 같은 글로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. 또 뭐 친환경이라던가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,
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아, 산업 자체가 계속 크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제약 CDMO 분야. 그러니까 신약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위탁 서비스 사업인데요. 이것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콜마홀딩스 입장에서는 이 핵심 자회사들이 속한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세에 있다는 거네요. 그럼 이런 펀더멘탈이 현재 경영권 분쟁이라는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좀 받쳐주는 힘이 될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실제로 분쟁 소식 나오기 전부터도 증권가에서는 그 핵심 자회사 한국콜마 있잖아요. 여기 목표 주가를 10만 원 넘게 잡고 그랬더라고요. 긍정적인 평가가 원래 많았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현재 콜마홀딩스 주가 급등이 단순히 그냥 거품이다, 투기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. 비록 방아쇠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벤트였을지 몰라도 그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매력 그리고 성장성 이게 아주 탄탄하게 장전돼 있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콜마홀딩스의 최근 상한가. 이건 창업주와 장남 간의 소송으로 불거진 경영권 분쟁 가능성.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만들어낸 현상이었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K-뷰티와 바이오라는 이 성장 산업에서 정말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는 우량한 자회사들, 이런 강력한 펀더멘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을 좀 넘어서서요. 앞으로 이 가족 간의 분쟁이 어떤 식으로 딱 매듭지어지느냐. 여기에 따라서 콜마그룹의 미래 성장 엔진, 특히 K-뷰티나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이 어떻게 좀 재편될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지점을 계속 주목하시는 게 앞으로 콜마홀딩스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